미라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5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담근 장을 확인해 봐야지. 작업실 문을 열자 익숙한 발효,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향기는 미란의 인생과 함께 해온 향기였으니까요. 미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40년 넘게 장을 담그고 젓고 발효시키는 일을 해온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했어요. 장독대 앞에 서서 뚜껑을 열자 깊고 풍부한 향이 더욱 강하게 퍼졌습니다. 좋아. 발효가 잘 되고 있어. 미라는 장 표면에 피어난 묵은 빛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검은 장을 볼 뿐이지만 미란의 눈에는 그 속에 담긴 시간의 흐름이 보였어요. 할머니로부터 배운 화심장, 비법은 미란의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미란당은 이제 전국에서 찾는 발효식품점이 되었지만 미란의 하루는 여전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미란과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사진 속 남편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던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죠. 그때부터 미라는 혼자서 가게도 지키고 아들도 키웠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라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호가 하품을 하며 작업실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왔니? 소리도 없이. 방금요. 어머니 찾으려고 집안을 다 뒤졌어요. 미라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울 대기업에 다니다 몇 달 전 갑자기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아직도 왜 돌아왔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미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해주리라 믿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맞나요? 준호가 장독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업을 이어줄 거라 기대했던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발효식품보다는 컴퓨터에 더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래, 맞아. 이제 슬슬 배우고 싶니? 그게 아직은. 준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란의 마음에 작은 실망감이 스쳤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서두를 것 없어. 내가 준비됐을 때 가르쳐 줄게. 미라는 장독을 정리하고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을 담글 예정이었어요. 쌀과 메주가루, 그리고 가문의 비법인 특별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걸 배우셨어요? 준호가 문득 물었어요. 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가업에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했네요. 내가 18살 때였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불러 이 비법을 알려주셨지. 그때 할머니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 미라는 천천히 재료를 섞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 손에는 맛을 볼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우리 가문의 비법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참 대단하셨겠네요. 그럼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에도 이 비법을 지키셨으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맛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지. 미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고 있었어요. 4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정확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게 단골이었어.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먹으러 왔지. 어느 날 내가 만든 장이 특별하다며 날 자꾸 쳐다보더라고. 미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고 같이 가게를 시작하신 거예요? 맞아. 처음엔 시장 구석의 조그만 가게였어. 내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좋았고 나는 맛으로 승부했지. 그렇게 조금씩 커갔어. 미라는 말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섞고 반죽하고 소금물을 부어가는 과정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저릿했어요. 아들이 16살 때 남편을 잃었으니 준호에게도 큰 상처였을 테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미란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큰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아버지보다 넓어졌네요.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 그만둔 이유가 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미란당 입구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고, 벌써 손님이 오셨네. 준호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미란이 앞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게로 나가보니 단골 손님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담근 김치도 있고 어제 숙성된 된장도 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미란의 모습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였죠. 미란 씨, 요즘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 많이 나오던데 걱정 안 돼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미란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화심장은 특별하니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그때 준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준호 왔구나. 서울에서 잘 지내다 왔니?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준호가 가업을 이어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오후가 되자 미란당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전통 발효식품의 인기가 높아졌거든요. 미라는 쉴 틈 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미라는 피곤해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어요. 그때 준호가 2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조금 쉬세요. 제가 차 준비했어요. 미라는 고마운 마음에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내가 아까 하려던 말. 지금 해도 될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와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미란당 맞나요? 김미란 씨를 찾고 있어요. 미란은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김미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식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미란당의 화심장에 관한 기사를 보고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의 말에 미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을 보고 미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지은 씨.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도 준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준호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미라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니? 준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도 그거였어요. 서울에서 지은 씨를 만났고 미란의 가슴에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귀고 있어요. 준호의 고백에 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은은 공손하게 미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준호 씨한테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미란당의 화심장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미란은 예의 바른 지은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작업실 쪽으로 향할 때마다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호기심?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어머니, 지은 씨는 식품 전문가예요. 어머니 장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싶어 해요. 준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겠네요. 오늘은 가게 정리할 시간이라. 네, 당연하죠. 제가 방해했네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미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지은 씨가. 미란은 아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 똑똑한 것 같고. 하지만 미란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40년 장을 담그며 키워온 미란의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란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대로 이어온 우리 가문의 비법. 과연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미란의 마음속에 의문이 깊어져 갔습니다. 지은이 미란당을 처음 방문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은 아침부터 새로 담그는 장의 소금 농도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혀끝에 대보니 간이 딱 맞았습니다. 40년간 다듬어진 미각이 알려주는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미란은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이었는데 지은이 벌써 찾아온 것이 의외였어요. 아이고, 지은 씨.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야? 준호 오빠가 어머님이 아침에 장을 담그신다고 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지은이 작업대에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문의 비법을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물론이죠. 그냥 구경만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전공이 식품영양학이라 정말 흥미롭거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지만 미란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여자친구니까 친절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기 앉아서 구경만 해요. 장 담그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미란이 작업을 계속하자
지은은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손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빛이 반짝였어요. 가끔 메모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소금은 특별한 종류인가요? 색깔이 일반 소금과 달라 보여요. 미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눈썰미가 좋네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특별히 공수받는 천일염이에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이라 맛이 다르죠. 와,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넣으시는 건 뭐예요? 일반 메주가루와는 달라 보이는데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이어지자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그건 우리 집 특별 재료예요. 화심장의 맛을 내는 핵심이죠. 미라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순간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비밀 재료군요. 이해해요. 가문의 비법이니까요. 그때 준호가 졸린 얼굴로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준호가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지은이 반갑게 달려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장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 기쁘지만 지은에 대한 묘한 불신이 자꾸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은은 자주 미란당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준호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매번 미란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미란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내심 경계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란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네요. 준호 오빠는 어디 갔어요? 아, 지은 씨. 준호는 장류협회 모임에 갔어요. 내가 못 가서 대신 참석했지.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순간이 온 듯 했어요. 그렇군요. 어머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논문을 준비 중인데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거예요. 혹시 작업실을 좀 더 자세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미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실은 가문의 비법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특히 화심장의 비밀 재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작업실은 좀, 제가 사진 같은 건 안 찍을게요. 그냥 학술적인 목적으로만요. 요즘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서요. 지은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망설였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계속 의심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사진은 안 돼요. 네, 약속할게요. 작업실로 들어선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반짝거렸어요. 미란당의 작업실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방식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와, 이런 장독들은 처음 봐요. 이건 발효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인가요? 지은이 장독대 옆에 설치된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은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서 발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지은은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미라는 최대한 일반적인 답변만 했지만 불편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관함에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재료들인가요? 지은의 시선이 작업실 구석에 있는 잠긴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화심장의 비밀 재료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건 그냥 오래된 문서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미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곧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시다니. 지은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작업실 구경이 끝나고 돌아 나오자 준호가 막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지은이 반갑게 달려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작업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머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어요. 준호는 기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지은이 전통 발효식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미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이상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구체적인 질문들, 작업실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비밀 재료가 있는 캐비닛을 유심히 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장을 담그며 길러진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준호가 특별한 표정으로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설레는 듯했어요.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니? 지은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결혼 벌써 너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이 넘었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내려온 것도 사실은 지은 씨 때문이었어요.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에 대한 의심이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준호야, 정말 확실한 거니? 결혼은 평생의 일인데. 네, 어머니. 지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똑똑하고 우리 일에도 관심이 많고. 미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차마 의심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미라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코너를 돌아 미란당이 보이는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 전화 통화를 하며 미란당 앞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장님. 진행 중입니다. 김 씨 가족의 발효, 비법을 곧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특히 화심장 제조법은 우리 회사의 신제품 개발의 핵심이 될 거예요. 결혼 얘기도 나왔으니 곧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에 지은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황급히 끊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직감이 옳았던 것입니다. 지은 씨, 그 전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이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 그냥 친구랑 얘기한 거예요.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요? 난 분명히 김 씨 가족의 발효 비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건 제가 논문 쓰는 얘기였어요.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미라는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준호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 미란당에 자주 찾아온 이유, 작업실을 구경하고 싶어 했던 이유까지. 미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산업 스파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지은 씨,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해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들었어요. 회사의 신제품 개발이라고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치려 한 거잖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어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속였어.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치려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미라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더 큰 것은 준호가 받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새벽녘,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말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준호는 지은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테니까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준호가 믿을 거야. 아침이 밝자 미라는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발효통을 열어보려다 그만 소금 그릇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미라는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호야, 지은 씨는 언제 또 올 거니? 아마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왜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준호가 나간 후 미라는 작업실 구석에 있는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가문의 비법이 담긴 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화심장의 비밀 재료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그리고 새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미라는 중요한 발효 과정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핵심 재료의 비율도 조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대로 만들면 제대로 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오가 지나자 준호가 지은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미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지은 씨, 잘 왔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지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어머님? 내가 화심장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려고 해요. 아마 논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순간 지은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머님, 그런 귀중한 비법을. 준호가 당신을 정말 아끼니까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가문의 비법인데. 괜찮아. 지은 씨는 특별하잖아. 미란의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할게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게요. 미라는 지은의 말에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미 누구에게 알릴 예정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따가 작업실에서 만나요. 준호는 오늘 배달 나가야 하니 우리 둘이서 천천히 해보자. 준호가 배달을 나간 후 미라는 작업실로 지은을 초대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노트와 재료들을 꺼냈어요. 자, 화심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발효 온도와 시간이야. 그리고 이 특별한 재료들이지. 미라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소금 비율을 틀리게 알려주고 발효 시간도 잘못 알려줬어요. 특히 핵심 재료의 배합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지은은 열심히 메모하며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눈빛이 너무 진지해 미라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이 생생하게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렇게 하면 3일 정도 후에 첫 번째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때 색깔이 이렇게 변해야 해요. 미라는 일부러 잘못된 색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절대 그런 색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기 재료들을 좀 나눠줄게요.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고 결과를 보여줘요. 미라는 작은 용기에 재료들을 담아 주었습니다. 지은은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꼭 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은이 떠난 후 미라는 작업대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3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은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지은이 작은 용기를 들고 미란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떤지 봐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용기를 받아 열었어요. 순간 특유의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정확히 미란이 보여준 잘못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만약 지은이 정말 식품 전문가라면 이 잘못된 발효 상태를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미란이 알려준 대로만 따라했고 결과물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제대로 된 건가요? 지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알려준 대로 잘했네. 정말요? 와, 다행이다.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했거든요. 미라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지은 씨,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거든. 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내일 준호가 없을 때 한 번 더 오세요. 그때 자세히 알려줄게요. 지은이 떠난 후 미라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가문의 비법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준호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라는 지은이 만든 장이 담긴 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발효 상태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이대로 두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증거야. 준호에게 보여줘야 해.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준호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준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에 관한 일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며칠 전 내가 지은 씨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 그리고 미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이 한 통화 내용, 그리고 미란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비법을 알려준 것까지. 마지막으로 지은이 만든 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발효 상태야. 만약 지은 씨가 정말 식품 전공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그럴 리가. 미라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봐. 오늘 지은 씨에게 물어봐. 내 귀로 직접 들어봐야 할 거야.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는 절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라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지은이 약속대로 미란당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미란이 아니라 준호였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라는 가게 뒤편에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미란당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준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가게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호는 대답 없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지은의 가슴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누구세요? 지은 씨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은이 당황해하며 한 걸음 다가섰지만 준호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마치 독이 있는 생물을 피하듯이요. 한국 발효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죠? 질문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에게 거짓 비법을 배운 거 알고 있어요. 일부러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준호가 작업대 위에 놓인 지은이 만든 장용기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순간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발효 상태예요. 지은 씨가 정말 식품 전공자라면 알았어야 했어요.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치려고 했다는 거. 아니면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미라는 가게 뒤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물을 닦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국 발효에서 미란당의 비법을 알아내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지은이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럼 왜 계속했어요? 왜 어머니에게 비법을 물어본 거예요? 왜 회사에 전화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를 알게 되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도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임무의 일부였나요? 준호의 질문에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지금 이 말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뒤쪽에서 나와 준호 옆에 섰어요. 지은 씨,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놀란 눈으로 미란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미 충분한 상처를 줬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은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무겁게 울렸어요. 준호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떨렸어요. 미라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의 눈물이 미란의 어깨를 적셨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에도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매일 아침 준호의 방 앞에 음식을 두고 갔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준호야, 좀 먹어야지. 이렇게 굶으면 어떡해. 미란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진실을 밝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매일 밤 아들의 방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미라는 작업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40년간 지켜온 가문의 비법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작업대로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잖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준호는 작업대 위에 있는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적어 놓은 진짜 비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요. 우리 가문의 비법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미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정말이니? 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가문의 비법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지.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준비됐을 때 가르쳐 주겠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준비됐구나.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아침 미란과 함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발효의 기본을 익혀갔어요. 준호의 손길이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신문을 들고 미란에게 왔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신문에는 한국발효 회사가 출시한 새로운 장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품의 맛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였어요. 아마 지은이 가져간 잘못된 비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문의 비법은 안전했어요. 준호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전 아직도 가끔 지은 씨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아요. 미라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이었어요. 내가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요즘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우리 미란당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전통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우리 화심장을 활용한 현대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은 어떨까요?
발효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요.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미라는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문의 비법이 안전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준호가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됐어요. 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해 온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발효가 시간을 필요로 하듯 사람의 마음도 시간을 두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미란당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미라는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2달 전 발효의 시간 레스토랑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준호는 매일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준호가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습니다. 미란당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개조한 레스토랑 설계도였어요. 미라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방이 좀 좁지 않니? 걱정 마세요. 여기 뒤쪽으로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발효실을 따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구체적이었어요. 준호야, 이거 정말 제대로 하려는 거구나?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은과 헤어진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목표를 향한 열정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네, 어머니와 함께 미란당의 화심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요. 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가업에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처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발효의 시간, 레스토랑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가문의 비법을 준호에게 하나하나 가르쳤고, 준호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전통 방식을 고집했고, 준호는 현대적 변화를 추구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작은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화심장의 숙성 기간을 조금만 단축할 수 없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선호해요. 미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에게 화심장의 3년 숙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어요. 안 돼. 그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3년이 되어야 진짜 깊은 맛이 나와. 하지만 어머니, 요즘 트렌드.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거야. 미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진짜 맛을 제공해야 해요. 이런 작은 갈등과 화해를 거치며 두 사람의 비전은 점점 하나로 모여갔습니다. 미란의 전통과 준호의 현대적 감각이 만나 특별한 메뉴들이 탄생했어요. 화심장을 활용한 파스타, 전통 된장으로 만든 스테이크, 소스, 발효 김치를 넣은 샐러드. 미라는 처음에는
이런 실험적인 요리들이 의심스러웠지만 맛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이거 정말 맛있구나. 우리 화심장이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3달이 지나 드디어 발효의 시간 레스토랑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란당 옆에 있던 작은 공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나무와 흙, 돌을 활용한 인테리어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오픈 전날 밤, 미란과 준호는 완성된 레스토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야, 내가 이런 멋진 곳을 만들 줄은 몰랐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꿈은 꿀 수도 없었을 거예요. 미라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작은 아이였던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발효의 시간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당의 단골들과 지역 주민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어요.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준호와 함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할까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진심을 담았으니까.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심장 리조또와 발효 된장 스테이크였어요. 준호가 재빨리 요리를 시작했고 미라는 옆에서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완성된 요리가 테이블에 놓이자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전통장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색다르고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도전이 성공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발효의 시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요리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고 미라는 더 다양한 발효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했어요. 레스토랑 오픈 1주년을 맞은 어느 봄날, 미란과 준호는 특별한 기념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의 맞이라는 코스 요리로 화심장의 숙성 과정에 따른 맛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였어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미란당 40주년과 발효의 시간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라는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다가 잠시 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고민하는 사이 준호가 미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시간의 맛 코스가. 준호의 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도 지은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미라는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요. 미라는 놀라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지은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미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지은이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미란과 준호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 음식을 맛보러 온 손님일 뿐이에요. 자, 이제 주방으로 돌아가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 미란과 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미란당의 오래된 장독대가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행복하니?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요. 미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겪어온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발효는 시간이 필요해. 미란이 말했습니다. 좋은 맛이 나오려면 기다려야 하지.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니까 잘 해낼 거예요, 어머니. 미라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발효의 시간 간판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함께 만들어갈 맛의 역사가 이제 막 발효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어요. 화심장처럼 인생도 천천히 깊은 맛을 내며 발효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준호야, 내일도 아침 일찍 시작하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비법이 더 있거든. 미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기대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도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있어요. 함께 만들어 봐요. 미란과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발효처럼 천천히 깊게 그리고 더욱 풍부한 맛을 내며 그것이 바로 발효의 시간이었습니다.